이번 시간에는 반영구 화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 및 도구, 재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구가 있는데 도구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일회용 도구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재료를 들 수 있겠죠. 자, 재료에는 우리 일회성 재료부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료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국가 자격증인 미용이나 네일이나 피부관리라든지 헤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영구 화장에 필요한 것에는 크게 기구, 도구, 재료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반영구 화장 기구 및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랜 기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구라고 합니다. 이 기구들은 마모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사용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구라고 하는 것이죠. 반영구 화장 기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들 것이 있다면 바로 시술용 침대를 들 수 있겠죠. 원래는 우리 피부 미용실에 있는 눕혀진 베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얼굴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페이셜 베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셜 베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침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재료 등에 의한 변색이나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충분한 공간과 시술에 편리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술용 의자가 필요하겠죠. 등받이 및 팔걸이와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면서 반영구 화장 재료에 의한 변색 등의 제거가 용이한 재질의 의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료 받침대가 있죠. 서플리 트레이라고 하는데 재료 정리대라고도 합니다. 반영구 화장 도구와 재료 등을 정리하여 얹어 놓기에 적당한 받침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램프가 있어야 되겠죠. 40W 이상인 형광등을 사용해서 각도 및 높이 조절과 이동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반영구 화장의 우리 기기나 도구 등을 살균 소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압전기 멸균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선택사항이지만 또 필수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까지 사멸시켜 완전 무균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기압전기를 사용하는 고압 멸균 장치를 말합니다. 장치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멸균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반영구 화장에 필요한 도구가 있겠죠. 자, 이 도구는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지 도구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엠보 도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머신 도구를 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지, 엠보, 머신이라는 세 가지 도구가 반영구 화장에 필요한 도구로 크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지 도구를 핸드 리들이라고 부르고 엠보를 그대로 엠보라고 부르죠. 그리고 머신은 머신 이렇게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도구를 보면 바로 반영구 화장의 모든 기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지 도구는 수지 도구만의 기술과 기법이 있고 엠보 도구는 엠보 도구만의 기술과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도구는 머신 도구만의 기술과 기법이 있죠. 이 세 도구의 기술과 기법을 안다는 것은 반영구 화장의 모든 기술과 기법을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반영구 도구의 수지, 엠보, 머신이라는 이 세 도구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면 반영구 기술의 기본 부분을 완전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도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반영구 화장 도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지, 엠보, 머신이라는 세 가지 도구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도 나오겠죠.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도구에는 기본 도구로서 수지, 엠보, 머신이라는 도구가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반영구 화장 도구에 해당하는 수지, 엠보, 머신에 대해서 좀 더 그 도구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 도구에는 첫 번째로 우리 수지 도구가 있죠. 수지 도구는 펜대에 바늘을 장착해 수작업으로 시술하는 반영구 화장 도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 시 미세한 점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채워주는 도구로서 그라데이션 기법, 파스텔 기법, 섀도우 기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 낮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지 도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펜대에 바늘을 장착해서 수작업으로 시술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점의 방식으로 일일이 한 올 한 올 수작업으로 하는 형태의 표현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수지 도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술 시 미세한 점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채워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진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메이크업을 한 듯한 자연스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지 도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 도구는 눈썹 숱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 실제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스케치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색을 주입해서 점의 크기와 터치의 횟수, 강도에 따라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지 도구의 대표적인 기술과 기법을 들라 하면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점진적으로 색을 채워가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그라데이션 기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지 도구는 바로 무슨 기법? 그라데이션 기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지 도구의 우리 펜 결합 방식을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화살표의 방향으로 풀려준다. 두 번째 바늘의 이음새에 적당히 끼워준다. 또 세 번째로 손잡이를 화살표시 방향으로 돌려준다. 네 번째로 바늘이 움직이지 않게 조여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펜 결합 방식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펜 결합 방식에 사용되는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한서대학교 진현숙 교수가 수지 도구에 니드를 결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시연한 것을 화면으로 캡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지 도구에 니드를 일회용 니들이죠. 일회용 니들을 결합하는 장면을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캡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연 영상을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지 도구는 점으로 표현해서 전체적으로 채워주는 기술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눈썹 모양처럼 나타나죠. 자, 이게 그라데이션 기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 도구는 바로 뭐다? 그라데이션 기법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시연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수지 도구를 활용한 시술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보시면 음영을 주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지 도구는 바로 뭐다?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지의 기법을 활용한, 즉 수지 도구를 활용한 주요 시술 범위가 있습니다. 그 주요 시술 범위는 우리가 눈썹도 가능하고 아이라인도 가능하며 입술, 헤어라인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기술 난이도는 낮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낮은데 최상위 기술까지도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일단 수지 도구는 엠보나 머신 도구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고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기법을 가지고 있고 큰 실수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런 점도 하나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다라는 것과 각질이 미세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리터치가 거의 필요 없고 기계 소리에 민감한 고객들한테는 이 최상위
기술 기법이 바로 이 수지 도구를 활용한 기술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까지 챙겨두시면 수지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이어서 엠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에 엠보라이드라는 특수 제작 수지침을 이용하여 눈썹 사이에 한 올 한 올 선으로 표현하고 기술자의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 도구가 바로 엠보 도구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자연 눈썹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부분에만 국한하여 시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지 도구는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반해 엠보 도구는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익혀 두셔야만 합니다. 엠보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눈썹 부분에만 국한하여 시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라인이나 입술 같은 부분에 사용할 경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술 효과 측면에서도 수지나 머신 도구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엠보 도구는 눈썹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연 눈썹 표현에 가능하기 때문에 엠보 도구를 활용해서는 눈썹에 국한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보 도구의 이 엠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죠. 엠보는 엠보로이더라고 해서 자수라는 뜻으로 눈썹에 수를 놓듯이 한 올 한 올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우리가 엠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렬로 된 바늘을 서로 붙여 하나의 칼과 같은 형태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늘 하나의 묶음은 보통 6개에서 21개까지 다양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10개에서 14개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보는 엠보로이드라고 하고 자수라는 뜻으로 눈썹에 수를 놓듯이 한 올 한 올 새긴다는 뜻에서 엠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엠보는 일렬로 된 바늘을 서로 붙여 하나의 칼과 같은 형태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엠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보 도구의 엠보 곡선 니들의 결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엠보 곡선 니들을 펜대에 결합한 모습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펜대에 결합한 모습을 화면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편하겠죠? 자, 엠보 펜대, 그리고 엠보 펜대의 그 니들 결합 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니들 결합 시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조였을 때 하고 니들 결합 시의 모습하고 엠보 펜대가 있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장면은 한서대학교 진현숙 교수가 엠보 펜대에 일회용 니들을 결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시연한 모습입니다. 실제 이제 모습이죠. 자, 이 영상은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제 그 시연 장면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엠보 눈썹 실제 시술 전후 사진을 한번 보면 자연 눈썹이라는 의미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눈썹과 똑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보는 선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라는 걸 꼭 한번 챙겨두시고, 난이도는 가장 높은 고난이도 기술이 바로 엠보 기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엠보 기법은 나중에 뒤에서 뜨는 기법이라든지 긋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엠보 기법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라는 걸 꼭 한번 챙겨 두셔야 되고, 실제 시술 기법과 기술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엠보 기법의 주요 시술 범위는 눈썹 부위에 국한해서 한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엠보는 어디에? 눈썹 시술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반영과장 시술 도구 중 마지막으로 머신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머신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머신에 니들을 끼워서 사용하고, 이 바늘이 자동으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피부 표면에 색소를 주입하는 도구다. 대표적으로 화장 눈썹 기법과
패드링 기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머신은 무슨 눈썹, 화장 눈썹 기법과 패드링 기법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의 차이가 있겠죠. 아날로그 머신은 니들과 캡을 각각 구입한 후에 별도로 머신 본체에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은 회전 방식으로 수지 기법에 가깝고 피부 뜯김 현상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부위에 상처가 생길 확률도 큽니다. 고도의 테크닉과 숙련된 기술이 없으면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것이 아날로그 머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머신은 바늘과 스프링, 캡이 일체형 구조고 운동 방식은 두드리는 타공 방식으로 선을 일자로 긋기만 하면 원하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엠보 기법과 그라데이션 기법에 가깝고 초보자들도 쉽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뜯김 확률이 높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장면은 한서대학교 진현숙 교수가 디지털 머신에 니드를 결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시연한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 영상도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신 결합 시연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장면도 머신 도구를 활용해 눈썹 시술을 고무판에 실제로 한 모습이죠. 자, 이것도 한서대학교 진현석 교수가 실제 영상으로 시연한 모습을 갖다가 캡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기 영상도 같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기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신 도구를 활용해서 이 고무판 위에 실제로 시술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디자인된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머신 도구를 활용한 실제 시술 전후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머신 도구는 화장 눈썹이라고 했었죠. 시술 직후에는 탈각될 때까지 색이 많이 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각될 때 빠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별도의 리터치가 필요한 것이 바로 머신 도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특히 머신 도구를 활용한 이 패더링 기법의 경우는 피부에 땀이나 유분이 많이 분비되면 그만큼 색이 많이 변색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패더링 기법은 진피층에 침투하지 않고 표피만 바늘이 지나가며 세포 손상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변색의 위험이 적어서 동남아와 같은 열대의 더운 지역의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게 바로 이 패더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 도구를 활용한 주요 시술 범위를 보면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까지 포함이 되고요. 기술 난이도는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반영구 화장 도구에는 수지 엠보 머신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수지는 그라데이션 눈썹을, 엠보는 자연 눈썹을, 머신은 화장 눈썹을 이렇게 각각의 도구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과 기법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도구의 종류에 따라서 기술과 기법의 차이가 나고 반영구 화장의 도구를 통해서 시술과 기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